몇 년 전 늦은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가을을 준비하는 듯 서늘해졌고 저는 장마가 지난 후의 맑은 하늘을 보며 기분 좋게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갔는지 어지럽고 빛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횡단보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작은 마을로 차량과 사람이 드문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조용해져 늦은 시간 귀가하는 저에게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느긋하게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한 줄기 시선, 처음엔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시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유행하는 옷차림에 크게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순간 겁을 먹었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녀를 지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 그 여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쪽에 위치한 작은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안심하고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갔겠거니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긴 하루의 피로에 지쳐 결국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듯한 발소리. 심장은 급하게 뛰기 시작했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바로 밖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 여인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위치에서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뒷걸음질 치며 눈을 감았지만 이미 그 형상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어젯밤의 악몽이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은 매일 밤 제가 잠들기를 기다린 듯 나타나곤 했습니다. 설령 제가 불을 끄지 않고 지켜본다 해도 어느 순간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창문 밖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겪는 공포에 지친 저는 결국 용기 내어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몇몇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녀가 왜 그토록 저를 따라다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그녀가 저를 찾아와 두려움에 떨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그 여인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만 그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매일 밤 그녀를 기다리며 혹시나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남기며 창문 밖 그녀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밤길을 걸을 때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고개 숙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한 오래된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한때 번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결국 폐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학교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에는 선처가 많고 미모로 유명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도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후로 옥상에 올라가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폐교 이후로도 학교는 흉가처럼 방치되었고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이곳을 탐험하러 가곤 했다. 그해 여름 대학에 다니고 있던 4명의 친구들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탐험을 계획하기로 했다. 그들은 늦은 밤에 손전등과 캠핑 장비를 챙겨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커 남아있는 교내 시설에 압도되었다. 썩어버린 나무문과 무너진 계단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뒤로 하고 탐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체육관을 찾았다. 어두운 체육관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고요함 자체가 그들을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체육관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체육관 구석에서 공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놀라서 그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지만 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했지만 친구들은 간담이 서늘해진 체육관을 나와 교실로 향했다. 오래된 책들과 쓰러진 책상들이 낡아 있었고 한 친구가 오래된 칠판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던 것이다.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옥상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날카로운 계단을 오르고 난 후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밤하늘만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람도 불지 않는 밤인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그 여학생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직감한 새 친구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학교를 떠나는 길에 그들은 문득 돌아보게 되었고 그 순간 옥상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그 학교를 찾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불길한 기억뿐이었다. 그들이 본 것이 진짜였을지 아니면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이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가끔 웃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학교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용자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 학교는 점점 더 잊혀져갔고 이야기는 전설 속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전설의 집으로 불리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마을의 맨 끝자락, 울창한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오랫동안 기피하며 모르는 척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불길했다. 오랜 옛날 이곳에 살던 가족이 이유 모를 비극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지며 점차 자연에 잠식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며칠간 악몽에 시달렸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어느 여름날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4명의 친구들이 모험 삼아 그 폐가를 탐방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각자 스마트폰과 손전등 그리고 누가 위험을 느끼면 곧바로 집을 나가겠다는 탈출 계획을 준비하며 모험을 떠났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친구들은 숲의 입구에서 만났다. 긴장이 되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도감에 힘입어 길을 나섰다. 숲길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동물들의 움직임과 낯선 소리마저 더 커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폐가 앞에 도착했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고 황폐해 보였다. 나무 판자로 덧대어진 창문, 무너져가는 지붕, 여기저기 자란 잡초들은 사람의 손길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의지를 다지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지가 휘날리며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각자 조심스럽게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누군가 급히 떠나면서 남겼을 법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느 방 안에서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호기심 많은 현우가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평범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아졌다. 가족들이 점차 어떤 존재의 저주를 받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완성된 문장이 남아있었다. 우린 이곳을 절대 떠날 수 없. 갑자기 바람 때문인지 문이 쾅 닫히더니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점점 이 장소가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장난을 치기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지우는 도망치자고 외치며 출입구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출입구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은 처음 들어왔던 대로 나갈 수 없었다. 갈수록 불안에 휩싸인 친구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각 방을 돌아다니며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려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뿐이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는 무모한 시도는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마치 벽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디로 가든 따라붙었다. 절망의 시간은 계속되었고 친구 중 한 명인 수미는 점점 정신을 잃어갔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듯했고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반응하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수민을 붙잡으며 현실로 돌아오도록 애썼으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우는 일기장에서 본미완의 페이지를 되새겼고 그 미완성된 문장이 원래 어떻게 끝났을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가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들을 구원할 단서라는 희망을 품었다. 다른 방을 뒤지던 민주는 우연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 강력한 끌림을 느꼈다. 친구들은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깊고도 끔찍하게 추운 장소였으며 그들의 작은 손전등은 이거대한 어둠을 제압하기에 부족했다. 지하실 한편에는 기이한 상징들이 그려진 돌재단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녹슨 상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했다. 이상하게도 상자를 열자 갑작스런 안도감이 찾아왔고 울음소리도 점차 멀어지며 사라졌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우린 비록 떠날 수 없으나 찾는 자는 구원받으리. 그 순간 집의 모든 불길함이 갑자기 사라졌고 친구들은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급히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집을 뒤로했다. 그 후로 그 집에 울리는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 경험을 비밀로 하며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점차 이 이야기를 잊어갔다. 그러나 가끔씩 새롭게 전해지는 소문으로 인해 이 집에 대한 전설은 계속해서 다른 호기심 많은 영혼들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될지는 그들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